네, 두 번째 시간은요, 고교학점제를 대비하여 진로 학업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많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입 제도에 대한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방법을 좀 분석해 보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 수능 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의 수능 최저 기준을 보는 평가 방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의 교과 활동,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교과 역량과 논술 역량, 수능 최저를 좀 같이 보고 있고요. 정시 수능 전형에서는 수능의 성적과 교과 역량을 보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라고 느껴지시나요? 교과의 성적이나 교과 역량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빛을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역량과 교과 성적, 을 어떻게 스스로 좀 설계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요, 어떤 변화를 좀 살펴보자는 의미인데요. 지금 졸업한 학생,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 그리고 현재 1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조금 다릅니다.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텐데요. 현재 고1의 경우에는 영재 발명교육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자율 동아리가 한 개 기재될 수 있었는데 현재 1학년 학생들은 그것이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교외 봉사활동이 인정이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의 경우에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단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경력과 독서활동도 미반영이 되는데요. 이 빨간색 글씨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활동이 평가되지 않고 철저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시에서 잘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요, 수능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이 수능 보고 성적표 받은 모습 보셨을 텐데요. 올해 수능은 올해와 같은 체제로 처음 보는 수능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가 공통으로 국어 영역에서 채택이 되었는데요. 올해 수능부터는 독서와 문학이 공통 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았습니다. 부모님 세대나 그다음에 제가 시험을 본 방법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수학의 영역에도 이과형, 문과형, 보통 우리가 가형, 나형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 또한 수학 1, 2를 공통으로 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과목 하나를 선택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점으로는 사회 5과목과 과학 4과목, 총 9개의 탐구 과목 내에서 2개를 선택해서 보는 시험에서 2021년 작년도에는 사회 중 또는 과학 중 2과목을 선택해서 같은 영역에서 선택해서 보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수능부터는 과목을 선택할 때 영역 구분 없이, 즉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해서 보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실제 그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통해서는 학교 교육을 충실히 잘해야 된다의 의미를 좀 받아들이셨으면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수능의 변화에서는 똑같은 것은 할 수가 없구나. 그럼 나에 맞는 것을 내가 찾아서 해야겠구나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나에 맞는, 또 나의 자녀는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 다음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예비 중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8년도 대입 제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 학생들이 입학할 때에는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전면 적용과 함께 같이 맞물려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아직 좀 미결정되어서 확고하게 발표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보신다면 방향성은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입니다. 이거는 특정한 대학이긴 하지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정한 학과의 지금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전체 자료 중에 일부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좀 멀리서 보실까요? 멀리서 보셨을 때 좀 뭐를 느끼신가요? 같은 자연과학대학이고 공과대학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각 과마다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것과 권장 과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서울대가 내년 4월에 발표해도 되는 자료를 왜 미리 7월에 발표했을까? 학생들이 이걸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핵심 권장 과목으로 표시한 이유는 학과에서, 학부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과목을 고등학교 때 이수해야 한다, 권장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필수가 빠져 있죠. 이걸 보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 얘기는 서울대만 제공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연합해서 자료가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많은 데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그에 맞는 과목들을 먼저 잘 이수하고 와야 한다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고등학교 때 그에 맞는 과목을 잘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선택의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중이 되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서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선택해 배우는 과목이 진학을 희망하는 전공 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모집 단위의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생기시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아이는 어떻게 그 과목들을 결정해야 할까? 고민이실 겁니다. 일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제공됩니다. 이것은 단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 그 과정이 매우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요,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좀 알아봐야 하는데 이것은 아마 선택하는 고등학교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학생이 필요로 하는, 들었으면 하는 과목들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얼만큼 선택권이 있는지도 아마 중요한 결정 요소 중에 하나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목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연계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더 해야 하는지가 조금 학생들한테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될 거고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개인별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거고요. 그에 맞추어서 그 과목 내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지 더 큰 의미의 학습 설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수와 졸업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의 성장을 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자료는요. 진로 학업 설계 활용 자료입니다. 실제 충남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들이고요.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미 반갑다 고교학점제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많이 되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는 그 책자들은 그 각 과목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어떤 내용을 배워서 그 다음 학문을 이수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박람회라는 것을 통해서 각 교과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박람회 많이 가보셨죠?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각 교과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박람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도교육청 유튜브에도 영상 자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하고 뭐 미니 콘서트 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합니다. 왜 공동으로 하냐면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다 학교에서 만들어주기가 어렵잖아요. 학교의 선생님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학교에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의 영역을 크게 보면 4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마 미처 제공받지 못했던 과목들, 이수할 수 없었던 과목들을 학교 밖에서 이수할 수 있고요.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은 과목은 아니지만 진로 체험이나 진로 학습의 형태로 다양하게 현재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이 혹시나 좀 제한이 된다거나 또는 희망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한 방법으로 공동교육과정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어떠한 과목을 선택할지, 자기의 진로는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요. 전기학교의 성적 산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는 과학고 예술고, 디자인 예술고도 있고요. 충남 체육고등학교,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로 불리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학과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 이거는 중학교 가시고 자세한 더 안내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 다음 장에 있는데요. 후기 학교, 보통 우리가 일반고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다 이렇게 후기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은 교육감 전형으로 우리가 보통 평준화라고 얘기하죠. 교육감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교육감 전형이든 아니든 이제 고등학교 희망을 선택할 텐데 그 선택할 때 우리가 내신 성적 이렇게 산출해서 가잖아요. 전형 방법 한번 보시면요. 자기 주도적 학습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후기 학교 입학 전형, 즉 교육감 전형의 방법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학부모님들한테 자료가 다 나갈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성적 산출 방법이거든요.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비교과 성적을 한번 보시면요. 학생의 출결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봉사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점수화가 되어 있고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교과 성적이 고등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갈 때에도 같은 과정이 똑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때 많은 체험을 한 친구들,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스펙을 많이 쌓는다,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성공의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어쨌거나 경험을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에 와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중학교 때부터 다양한 체험들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학생의 자기주도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자기주도성이 이러한 비교과 성적에서, 비교과 영역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연습이 되어야 하고요.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로 교육을 얘기할 때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진로 탐색과 계획 및 준비를 위한 기초 소양을 기르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중학교에 와서는 기초적인 진로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이후 진로에 대하여 준비하는 시기로 얘기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직업이나 교육 기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디자인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를 두신 학부형님들께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앞으로의 상황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진로 탐색의 과정에 충실하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진로와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자유학년제입니다. 말씀 많이 들으셨죠? 자유학년제의 뜻은요,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진로 활동이 이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들지 않으세요?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입학하면 아마 매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평가와 큰 관계없이 아이들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제 선택 활동하고요.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으로 크게 네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주제 선택 활동을 통해서는 교과에서 확장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 체육 활동을 통해서는 학생의 인성, 감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인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자기 주도성이라는 말이 같이 연관되어서 생각이 되시죠?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서 습관을 형성하고 진로 탐색의 역량을 함양한다면 즐겁게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걱정되는 고교 학점제도 이 안에서 많이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말씀 나눈 시간이요, 고교 학점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 덜어지실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탐색하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힘은 고등학교 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즐거운 학교 생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힘을 잘 길러내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고등학교에 와서도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충분히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